바로 앞에 있죠. 아니요, 저기 있어가지고. 노트북 때문에. 그냥 일단 이거 하고 하시면 연락에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안 계신가요? 있어요?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어디 쪽 소리 날까요?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요새 저기 PC방에 대포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네? 싫어. 우리 이걸 어떻게 낭독 어떻게 할까요? 예예예. 예, 오늘 보시죠. 네, 오늘 일반 이적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최후 진술을 했고 최후 의견 발표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최후 진술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건 이제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막상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듣고 확인해 보니 아주 적절한 작전이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 생체와 생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될 정도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작전이었고 잘된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기소가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요건에 전혀 맞지도 않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서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재판부께서 저기 법리에 따라서 잘 판결을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로 더 자세하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특검에 의한 이 사건 기소가 오히려 이적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판 중 제시된 어떠한 증거도 특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우물풍선 도발은 수개월에 걸쳐 7,000회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사상 이익을 해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억측이고 허황된 소설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판결도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검토 준비를 지시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계기를 거대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력 남용과 국정마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의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특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작전이 계엄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내란 사건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가 이중기소라는 사실을 특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법률의 기본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며 특검은 이러한 무도한 정치 기소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특검의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받도록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원래 2시간 정도 이제 예상 하셨는데 예, 예, 예. 조금 더 길어졌던 건가요? 최우진수 몇 분 정도 하셨나요? 예. 제가 좀 변론 요지 진술을 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했고, 대통령께서도 준비한 진술이 좀 길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진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2번 있어가지고 예. 네 많이 길어졌어요. 대통령께서는 1시간 정도 최후 진술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럼 최후 진술하신 거는 좀 어떤 취지의 내용들이 담겼는지 공개 가능하신 선에서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그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위주고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되시기 전에 국민들한테 내세웠던 공약,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 진정한 국민 주권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재판부께서 특검이 이 사건을 계엄과 연관시켜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셨고, 따라서 그런 대통령 전후에 또 하셨던 거,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했던 노력들, 특히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 진정한 국민주권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여과 없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따라서 그런 배경 하에 당연히 국회를 무력화시킨다거나 1심 판결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아까 법정에서 처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신 부분 혹시 어떤 내용인지? 예, 그런 이제 뭐 비밀 때문에 자세하게 이 특검이 기소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검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 이적죄가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들으셨습니다. 저희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검이 얼마나 황당한 사실관계들을 이적이라는 범죄로, 이 무시무시한 범죄로 기소를 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국가 기밀이라서요. 아주 사소한 단어조차도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매번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변호인단들은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진짜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검찰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였고, 그 다음에 모든 수사 기록이 다 비밀, 상당 부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80건에 달하는 그 기록들과 수많은 마스킹들을 직접 검찰에 가서, 특검에 가서 일일이 매번 확인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호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변호에도 상당히 제한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호인에게까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사를 하고 수집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럼 차라리 왜 그런 기소를 했는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레이첼 변호사님, 대통령님께서만 1시간 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한미동맹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적으로 한미동맹을 해하고 국익을 해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고 당연히 해야 할 국방과 안보를 위한 역할이었던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 기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국익을 해였습니까? 대통령께서 재판부에 하신 질문 그대로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로부터 혹은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작전의 내용을 이 재판에 와서 알게 되셨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 오히려 그 작전들을 군에서 국방부에서 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지금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전 이 사건을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가 되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기밀이긴 하지만 정치 특검이 도대체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얼마나 단단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오히려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국가기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변호인단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한정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중계되지 않는 게 저희는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지금 들어서 다양한 황당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법 왜곡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법 왜곡죄에는 반대를 하지만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수많은 군사 비밀 자료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합참의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의 모든 우리 군사작전 지휘관들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했는데 군사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근데 정작 일반 이적죄의 구속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저희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군의 조직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이런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 또 이 특검이 수사한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역사가 바로 서는 날 반드시 이에 대한 평가와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특검이 들었던 증거 중에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증거로 제출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동조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대체 어느 나라의 특검이고 어느 나라의 검사인지 우리 변호인들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죠. 이는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게 해서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방을 무력화하는 것이 특검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적 집단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이적 행위가 아닌지 저희 변호인단은 국민 여러분께 물어보고 그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이적 행위에 대한 재판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검의 공소장 주장 중에 논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피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지금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느냐. 이러한 행위를 해서 북한 최고위층의
체면을 손상시켜서 그 체면이 손상된 최고위층이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도발을 하게끔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상당히 논리가 힘들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 오물풍선 도발에 의해서 결국에는 누군가 죽어나가고 누군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래야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최고위층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법정에서 반박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이적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법리 구성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구성인지, 수사 자체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재판을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당연히 수행했어야 할 작전을 수행했던 분들이 12.3 계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들이 조사를 받았고 또 파면을 당하고 해임을 당하고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것뿐인데 자신이 왜 파면을 당했는지 왜 해임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판을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